안녕하세요. 소집지기입니다. 소집에서는 요즘 백지원 작가님의 Maybe We Are, 어쩌면 우린 전시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시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작가님과 함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백지원 작가님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함께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지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네. 랜선 토크를 하죠. 그죠? 네. 네. 벌써 제가, 이번이 이제 지난번 첫 전시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이제 개인전인데, 사실 첫 번째 개인전도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신 후에 첫 전시를 하셨고, 또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재작년 겨울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서 초대전으로 이렇게 좀 모시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가까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두 번째 개인전을 연 소감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래도 어떤 일들을 좀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가님이 제 이런 작가의 개인 성향까지 고려해 주시면서 네. 미리 준비할 기간을 주셔서 되게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되게 좋았고요. 또 되게 감사드렸어요. 제가 2022년 이 전시를 이제 한참 준비할 때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적으로 계속 어퍼컷을 맞는 그런 느낌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연말이랑 새해를 이어가는 시점에 전시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선물,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한 선물을 한 번에 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전시가 어쨌든 연말 연시에 했던 전시다 보니까 오신 분들도 되게 1년 동안 되게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전시로 좀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쳐있는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공감하시고 정말 많은 또 이렇게 따뜻함을 받고 선물 받고 가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 역시도 되게 힘이 나는 또 시간이기도 한데, 또 이번 전시를 하면서 또 작가님이 되게 세심하게 뭔가 이제 준비를 하셨구나를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뭐 달력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또 준 어떤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 이런 걸 준비하시고 보고, 역시 또 이 세심한 마음 씀씀이를 또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작품에 공감을 해주고 있으신데요. 관람객과 또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지 좀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제가 전시 경험이 막 많은 거는 아닌데 전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업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고립돼가지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 작품을 이제 걸어두고 타인과의 어떤 소통이 있다는 거,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제가 앞서 작가 노트의 작업 과정 자체는 저의 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과정은 치유지만 작품이 갤러리에 걸렸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든 그거는 보는 관람객분들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신선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또 제가 작품 할 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어떤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랑 이제 의도에 있어서 공감까지 해주신다면 이 창작자로서는 진짜 큰 행복이죠. 네, 맞아요. 특히나 이번 작품들이 더 좀 공감을 자아내는 게, 저 역시도 이 말이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울컥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었는데, 삶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이 말에 좀 힘을 얻고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의 큰 어떤 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시를 또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번 전시의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걸 그리고 싶은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어떤 불안과 노인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한 거는 아니었고요. 첫 번째 전시가 끝나고 가장 가슴에 남는 그림이 선라이즈 올 선셋이었어요. 노부부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가슴에 남지를 거실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작가님이 저번 인터뷰 때 저한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을 때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당신에게라는 작품이 그 질문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작가님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길래 약간 일획성 작품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려야겠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제 감정이. 그래서 그림이 끝나는 게 싫을 정도로 마감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왜 난 노인이 된 내 모습을 그리는 게 행복할까? 그런 고민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 갖는 대상이 있으면 평소에 관찰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네. 노인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길을 막 가는데 앞에 걸어가시던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평소나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왜 길에 이렇게 앉으시지? 조금만 더 버텨서 집에 가셔서 쉬시지? 이런 생각 했을 거고 좀 바닥이니까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노인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 때까지 저분이 살아오신 거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저분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지킨 거구나. 모두가 노화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으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시선으로 노인을 보기 시작하니까 노인분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고 그 안에 나도 과연 내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제 불안과 어떤 공포가 깔려 있었고 그래서 동경하는 노인이 된 삶을 그리는 그 자체가 저한테 치유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삶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평소에 그냥 그 작업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썼거든요. 제가 왜 이걸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일기 형식의 글 같은 것들을.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저도 제가 느낀 감정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을 얻기도 하고 공감을 해주셔서 되게 그것도 감사했어요. 되게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 첫 번째 그때 그 전시 때 작가님이 그 뭔가 각별한 작품으로 그 작품을 이제 꼽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이렇게 집에 거실에다가 걸어서 계속 이제 보시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그림이 계속 마음에 계속 머물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하셨다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을 이어가는 저 이번에 이제 보인 저 작품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당신에게 이 작품이 참 그렇게 해서 또 탄생했다는 부분들도 저도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게 뭔가 마음이 좀 뭔가 찡하면서 작가님이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자신을 또 그렇게 좀 들여다보셨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고요. 그 당신이 소집지기 작가님. 아이고, 네, 저도 좀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또 생각들을 많이 오랜 동안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쌓아가시는구나를 좀 알게 됐었고 사실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제가 첫 전시 때의 작품,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번 전시 포스터랑 저번에 했던 그 포스터랑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좀 재밌는 지점들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이 두 전시 포스터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 뭐 이렇게 플립을 이렇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고 전시 제목이
첫 번째 이제 전시가 이제 플립을 들어보면이고 이번이 어쩌면 우리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뒤의 말을 좀 스스로가 좀 상상하게 한다는 거. 뒤에 어떤 말들을 이제 어떤 가정의 우와.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가님이 항상 나는 엉뚱한 어떤 상상을 하길 좋아한다라고 네.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제목에도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서. 정말요? 그래서 이번 제목도 신기해요. 그렇고 예전 제목도 그렇고 뭔가 좀 상상하게 해주는 어떤 그러네요. 즐거움을 또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곰곰한 우리가 좀 어쨌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지점을 좀 놓치는데 그렇게 어쨌든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참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첫 전시가 2020년 6월에 이렇게 열렸었고 또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이곳 소집에서 또 전시를 열고 있는데 이 같은 공간에서 이 두 번의 전시를 또 하시는 부분도 좀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역시 소집은 제 그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구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집지기 작가님한테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는데 제 그림이 겨울에 어울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겨울에 이제 걸고 나서 첫 번째 전시를 제가 봄에 6월에 했었거든요. 저는 제 그림이 이렇게 봄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겨울에 걸린 제 그림들 느낌이 좋더라고요. 전에 어떤 관람객분이 오셔서 이제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바다부터 걸어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갤러리를 이렇게 들렸다가 나가는 길이 약간 다른 세계에 왔다 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 비슷한 표현을. 근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예전에 한참 인스타에 밈으로 떠들던 것 중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생긴 배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바람과 온도와 습도가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게 약간 이제 장난처럼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되게 기온이랑 날씨에 따라서 제가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달라요. 저도 전시를 할 때 그래서 계절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겨울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다음 전시도 겨울에 해도 될까라고 지금 그림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계절에 두 번의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겨울의 전시를 다른 장소에서 했다면 그거는 좀 공간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겨울에 제안을 드렸던 거는 작품들을 봤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어떤 이불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저 역시도 이제 뭔가 사실 저의 또 예상인 거고 이게 이제 막 실제로 또 열었을 때 또 어떻게 또 느끼는 건 또 각자의 또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오신 분들이 그걸 되게 공감해 주는 거에 이 예감이 또 틀리진 않았구나 하면서 저 역시도 너무 잘 했다. 잘 이렇게 그때 제안을 들기 잘했다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다음 또 겨울 전시가 어디에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도. 그때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그 이제 첫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한 2년이 넘은 좀 시점이 됐는데 첫 전시 후에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도 좀 느껴지는 변화가 또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좀 변화를 좀 체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외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좀 저에 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전시 후에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거는
예술가로서 스스로 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좀 요즘 유행이 뭔지,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살아서 전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적으로는 재미가 있었는데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또 자꾸 소진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첫 전시 이후에는 전에 했던 작업과 반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렸을 때 타인이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그러니까 얻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느끼니까 딱 공허했던,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딱 차더라고요. 마음이 차고 난 뒤에는 아, 나 예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좀 확신이 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일하고 할 때 다른 거래처분들이나 외주 이제 해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작가님이라고 주시는데 제 스스로 작가가 맞나? 이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그 작가란 단어가 지을짝에 집가자를 쓰더라고요. 그때는 집을 짓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비록 땅을 다지고 있는 단계라도 어쨌든 내 집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전시를 하면서 변화는 제가 노인에 관심이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몰랐던 저의 불안이랑 정면으로 마주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한쪽에 치워놓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불안을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포와 상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억들이. 근데 그거를 작가 노트로 써서 오픈을 했거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텍스트의 형태로 오픈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 용기를 낸 게 저 스스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변화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노인분들을 제가 경이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래된 물건에 좀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를 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롭고 항상 신상,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즘에는 애착 가는 물건을 되게 길고 오래 쓰는 거에 대한 멋스러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손때가 타고 낡은 물건들이 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림에서도 그 변화가 좀 보이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린 그림은 형태 자체는 좀 클래식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집이 반듯하고 깔끔해요. 근데 2022년에 그린 그림은 집이 좀 낡고 부서져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림 그리는 그 작업 과정에서도 낡고 부서진 걸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리고 또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개인전은 두 번째고 뭐 2인전이나 파업전 정도를 했었는데 공통된 변화는 저 자신을 좀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가니까 저는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고 그 변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성장을 계속 전시를 통해서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이 작가의 어떤 그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그게 계속 조금 살짝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았었던 건데 그걸 되게 딱 내가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비로소 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안이라든지 공포를 내가 딱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이 지점이 저는 되게 큰 정말 큰 변화다. 스스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느끼는 그게 정말 참 사실 쉽지는 또 않고 그걸 인정하기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내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우리가 내 집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큰 용기인데
그런 것처럼 내 작품에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마음속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려준다라는 지점이 이게 되게 맞닿아서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작품들에 또 사람들이 많이 더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스스로의 어떤 부분들을 깨부수고 이제 나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또 발을 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가 이렇게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자면 오신 분들이 좀 뭐 좋아하는 작품들이 또 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되게 공통적으로 또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되게 많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이 작품 속에 좀 담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들려주신다면, 네. 휴식은 제가 선우정아님의 동거라는 노래를 듣다가 그런 가사를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자, 대단치 않아도 둘이서 매일을 조그맣게 그림 같은 집을 짓진 못했지만 이런 가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듣다 그림 같은 집이 떠올랐어요. 이게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인데 제가 데이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란꽃이라고 많이 표현하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데이지 꽃들이 흔들리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약간 둘만의 섬 같은 공간. 나는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는 없어도 그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렸어요. 저에게 되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 같은 집이에요. 저 작품 제목이 휴식인데 영어 제목은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부분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살짝 보면 퍼져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제 이 작업을 좀 되게 사랑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참 작품마다 정말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좀 작품들 중에서 또 더 좀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좀 작품이 또 혹시 있으신지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휴식이 브레이크였다면 제 이번 전시 중에 할머니 뒷모습이 있는 그림도 휴식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그건 영어 제목이 레스트거든요. 네. 저한테 있어서 이 그림은 인생의 끝에선 완전한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휴식이 아닌 진짜 평화로운 휴식. 그림체가 좀 달라서 제 그림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작업을 구상할 때 머리에 그냥 오래 남는 장면을 손으로 옮기는 형식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그림은 이런 그림체로 머리에 오래 있어서 다른 작품이랑 통일성 같은 걸 사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렸어요. 원래 인생의 끝은 저는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은 저한테 치유의 의미인데 아직 혼자 있는 모습으로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작은 그림인데 손이 안 가서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붓을 잡는 거가 좀 힘들어서 언젠가는 혼자 있는 노년의 모습도 좀 행복하게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둘이 있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그릴 게 없이 꽉 차게 그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참 보면 또 저 작품을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참 좋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담으신 분들이 또 종종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참 또 또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셔서 공감하신 분들이 또 되게 저 작품을 오랫동안 또 마음에 머물고 있으시구나 좀 느꼈고 작가님은 되게 저 작품이 되게 오래 또 걸리셨고 저게 또 마지막으로 또 완성을 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그만큼
어떤 고심한 또 마음이 또 있으신 또 작품이기도 해서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또 작품이구나 좀 느껴지네요. 이제 거의 질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지만 또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음 작품을 이어가게 하는 모티브가 됐다고 표현하셨듯이 또 한 번 이번에도 질문을 하려고 해요. 좀 꿈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은데 이번에도 좀 다시 한번 작가님의 꿈을 좀 여쭤본다면 혹시 어떤 좀 새로운 꿈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뭐 예전의 꿈이 좀 여전히 이렇게 좀 지켜가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뭐 어쨌든 좀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 여전히 쓰고 그리는 노인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이거 외에는 다른 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지역적으로 서울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다. 그게 근데 꿈인지 목표인지 이게 저한테 좀 약간 애매해요. 그걸 구분하는 게. 그럼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말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림책을 좀 만들고 싶은 네, 끊임없이 그건 꿈으로 네, 그림책을 꼭 만들고 싶네요. 이게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여행 오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도 열어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정말 이 용기를 내셔서 좀 전시를 여셨으면 좋겠다는 또 응원을 저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꿈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포괄적인 포괄적인 또 단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꿈이라는 게 꼭 뭐 어떤 하나로 다 정의 내릴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작가님을 계속 뭔가 다음을 이렇게 뭔가 이어가게 하는 어떤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꼭 뭐 어떤 결과를 낳든 계속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전시가 이제 얼마 남지 이제 않았어요, 벌써. 네. 많이 또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 또 이제 그 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찾아주실 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추운 날씨에 다들 바쁘실 텐데 되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림 보러 갤러리까지 와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연히 와보셨다가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관람객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제 가슴에 새기고 있겠다는 말을 SNS에 썼었는데 진심이거든요. 그 작품을 하다 보면은 한마디씩 해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좀 혹은 이렇게 좀 번아웃이 온다거나 조금 가끔 저도 그리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응원해주시는 말씀들,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 그 응원해주신 만큼 작품 활동을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참 이렇게 방명록에도 꽉꽉 이렇게 또 한 줄 한 줄 정말 작가님에게 힘을 주는 말들을 많이 또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또 작가님께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또 저 역시도 들었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새해 소망을 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오신 분들의 그런 새해 소망이 또 모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혹시 또 조금 뭐 이제 더 하고 싶으신 말, 못다하신 얘기가 더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공간이 소집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를 제가 준비하는 시간에 저는 전시 마무리를 앞두고 제가 느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진짜 소중했거든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뒀을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조금 제 갈 길이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정리할 때보다는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작가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뭔가 오래오래 듣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안에서는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단순히 그냥 작품을 내 마음에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에 담겨있는 작품들의 어떤 스토리를 계속 저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듣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공감되는 지점들을 만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저는 또 되게 보람되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풀어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다음 작품들 예,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